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살 길 300가지 중에서 오늘은 간첩이 국가 요직을 맡으면 안 된다. 누구가? 간첩이 국가 요직을 못 맡게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 요직에 있는 자가 간첩이 있을까요? 있다고 봅니다. 국가 중요 기관에 간첩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국가 핵심 기관에 간첩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국가 안보 기관에 간첩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잘 들어요. 월남이 왜 폐망한지 아십니까? 월맹 간첩이 내려와 가지고 민족 운동을 한 거야. 자주민족. 그래서 미국에서 철수한 거 아닙니까? 화력으로 봐서는 미국 화력이 월맹에 약 70배가 넘다 그래. 그래도 안 됐어. 왜냐? 내 쪽으로 간첩도 이쪽으로 다니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야.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이는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간첩이 있을 것이다. 도지사, 시장, 교육감, 도의원, 시의원. 간첩이 시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간첩이 도의원이 되면 되겠냐고요? 간첩이 시장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간첩이 도지사로 앉아있으면 어찌 되겠냐고요? 간첩이 국회의원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정보를 다 그냥 뽑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통진당도 끝난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사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1990년 독일 통일과 공산국가, 그러니까 소련과의 관계로서 동방 정책을 썼던 유명한 빌리 브란트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빌리 브란트. 이 빌리 브란트라는 수상의 수석 비서관이 간첩이야. 세상에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석 비서관이 간첩으로서 권터기엄이라는 사람이에요. 권터기엄. 이 사람이 수석 비서관으로 간첩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발각됐지만은 그의 부인 동독이 바로 그 부인도 간첩했어요. 두 사람 다 간첩했어요. 나중에 이제 간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서독 사람들이 참 충격에 빠진 거야. 충격. 자, 그랬죠. 엊그저께 박정희 대통령도 박종구, 그 당시에 그 양반이 실세입니다. 실세. 그 양반이 여비서가 간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청와대에서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람 쓰면 안 돼. 청와대도 한 번은 뒤집어 놔야 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동독의 비밀 경찰 슈타지 출신이야. 슈타지. 우리나라 말하면 미국 말하면 FBI.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안기부 요원이나 지금 국정원 직원으로서 동독의 슈타지 출신이 서독 빌리 브란트 수상에 바로 수석 비서관. 수석 비서관이 간첩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남파 간첩들이 청와대 주변에서 몇 년 동안 첩보 활동하다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북한으로 갔다는 말 엊그저께 안 들어봤습니까? 고위층 탈북자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이웃과 산 거야.
영국 가서. 분단 국가에서 간첩이 많아지면 힘없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분단 국가에서 간첩이 많아지면 나라 전복은 순간에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단장이 간첩일 수도 있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보습이 되면. 그래도 나는 군 조직은 그래도 가장 안전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군 조직만큼은. 옛날엔 조금 부족했지만은. 특별히 그래서 국가 요직을 맡은 자가 간첩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국가 요직을 맡은 자가 간첩이 되면 막 퍼주려고만 북한에 뭐든지 해준다. 막 해주겠다. 나 생명 바치 해주겠다. 그 일만 그런 새끼가 있어요. 못 줘서 안달이 나가지고 나 여기 있는 동안에 많이 좀 퍼주고 싶다. 그가 지 고향입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첩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국정원 원장이 간첩이라면 어찌 되겠냐고요. 당 대표가 간첩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도지사가 간첩이라면 어찌 되겠어요? 시장이 간첩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경제부총리가 간첩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간첩이라면 어찌 되겠냐고요. 분단국가에서 교육감들이 숫자가 많은데 각 지역별로 교육감 가운데 간첩이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국가 존립이 이어받고 국가의 근본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기초가 흔들려버려요. 국가 핵심 요직 간첩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국가 컨트롤 타워에 있는 사람이 간첩이 되면 절대 안 되겠어요. 청와대 싱크탱크가 간첩이 득실 걸면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북한을 위해서만 정치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그래서 종북이라 종북. 뭐 어떻게 하니 북한을 위해서. 북한이 말하면 한마디도 안 해.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삶은 소대가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 이놈의 자식들하고 해야 됐던데 꿀 먹은 벙어리경 아무 말도 안 해. 남북 하해로 빌딩 지어놓은 거 박살 내버려도 경고하지 않고 그저 또 지어주라 그래. 그게 말이 됩니까? 사과 한마디도 안 받고 저런 놈 새끼들이 그냥 야 임마! 청와대 저런 몰상식 놈들 북한이라면 덜덜덜 떨어. 왜 그러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새 정부 꾸릴 때는 이 문제를 철저히 해야 돼. 새 정부 만들 때는 디자인할 때는 이 문제를 철저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단국가 아닙니까? 분단국가에서 이게 뭔 분단국가도요 북한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다른 간첩과 달라. 다른 간첩은 산업이란 이런 거 하지만은 우리나라 남북 간의 간첩이 엄청난 문제예요. 잘한다고 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아예 노다지로 방심해 버리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결론 마칩니다. 차기는 간첩이 없는 깨끗한 정부 만들 수 없겠습니까? 차기는 간첩이 없는 좀 신선한 나라. 차기는 청와대에 간첩에 발도 못 붙이는 그런 좀 청정구역, 오염되지 않는 구역, 청와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차기 대통령 잘못 보면 나라 안 돼, 이제. 차기 대통령 잘못 보면 나라 끝장입니다. 이제 끝장이야, 끝장. 빚만 늘어나, 빚만. 벌써 400조인데.
차이까지 가면 우리나라 빚이 2천조. 이자만 1년에 그러면 금리만 좀 올라가면 1년에 80조에서 100조도 줄 줄 몰라. 그런데도 퍼주고 막 퍼지지 않은 그런 못된 놈의 자식이 대통령 후보야. 또 저런 몰상식한 놈이. 차기는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 속에서 그래서 나와서 당선돼 가지고 대정계 개편을 하고 지방선거부터 정직 정치할 사람만 정치판에 등장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나라를 한 번은 개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벽해야 돼. 새 출발해야 돼. 정직 정치할 도지사가 나와야 돼. 정직 정치할 시장님이 나와야 되고, 정직 정치할 교육감님들, 정직한 도의원들, 시의원이 나와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정직 정치할 대통령 뽑아야 돼. 여러분, 정도령이 누군지 아세요? 발을 정자 정직 정치할 그 사람이 정도령이야. 알도 모르고 그냥 정치가 아니고. 여러분, 큰바의 얼굴이 누군지 아세요? 어네스트. 그러니까 정직 정치한 사람이 큰바의 얼굴이라고. 차기는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킬 민족의 영웅, 시대적인 사명자, 큰바의 얼굴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